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영자 신문 읽기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금리하면 아무래도 경제 얘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메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주제가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 이제 먼저 시작합니다. Fed raises key interest rate for first time in almost a decade. Why you can stop doing sit-ups. Indian parliament passes tough juvenile law 2 days after young rapist is released. Drones banned from World Cup skiing after one nearly falls on racer. 오늘도 4가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발 뉴스가 되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The Fed, 이렇게 FED가 나와 있는데요. the를 쓰고 F를 대문자로 쓰고 Fed를 쓰면 잠시 후에 나오게 되는 The Federal Reserve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줄여서 쓰면 The Fed, 연준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혹은 연준이라고 하는 기관이 raises its key interest rate. interest rate라고 하는 말이 금리를 얘기하는데요. key interest rate은 기준금리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일반적인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리,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는 for the first time in almost a decade. 거의 10년 만에 최초의 금리 인상입니다. 세상에 금리 인상을 거의 10년 만에 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The Federal Reserve라고 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said on Wednesday that 수요일 날 뭐라고 발표했냐면 it would raise short-term interest rates. short-term. 단기에라고 할 때 쓰는 말이니까요. 단기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 이후에 최초의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금융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니까 200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2008년이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 단행은 2006년 6월달 이후로 최초이기 때문에 사실상 9년 6개월 만이고요. 단지 중요한 이 금융위기를 쓴 이유는 이때는 금리가 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제로 시대가 시작된 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한 7년 정도가 지났군요. 이번 결정은 a decision showing its confidence in the American economy. 이때 it은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되겠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 경제에 가지고 있는 확신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금리 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후에 더 뉴스 포커스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죠. 이 자세 해보셨나요? 글쎄요. Why you can stop doing sit-ups. sit-up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윗몸 일으키기죠. 직역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미상으로 보자면 윗몸 일으키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군요. Exercise gurus and military exper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루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 전문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권위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운동 전문가들과 군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are pushing for alternative exercises라고 되어 있군요. push for는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alternative란 말이 나와 있는데 대안을 얘기하는 거죠. 즉 위에 나오는 sit-ups, 윗몸 일으키기 대신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like plank pose라고 합니다. 플랭크 포즈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사실 뭐 제가 운동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게 플랭크 포즈예요. 윗몸 일으키기는 이렇게 막 아시죠? 메뚜기처럼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거꾸로 팔을 이렇게 딱 펴서 지지를 하고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를 만들어서 최대한 오래 버텼다가 잠깐 무릎을 꿇고 쉬었다가 다시 버티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복근과
등 근육, 코 단련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걸 집에서 해봤거든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to prevent back injuries라고 해서 back, 등이죠. 등에 부상을 입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운동 전문가, 개인 트레이너들과 군 관계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복근 좋아지라고 하는 이 윗몸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통이라든가 심각한 등 부상을 자주 겪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해라.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나왔던 플랭크 포지션 같은 것을 해라 라고 하는 공고안이 이번에 실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Indian Parliament, Parliament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혹은 국회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인도 의회가 passes a tough juvenile law, juvenile,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엄격한 청소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2 days after a young rapist is released 라고 되어 있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는 과거로 번역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읽는 것은 오늘이지만 이 신문 기자는 어저께 썼기 때문이죠. 바로 한 어린 강간범이 release, 우리말로 하면 풀어주다, 출소시키다라는 얘기니까 출소한 이틀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Indian Parliament on Tuesday, 화요일 인도 의회가 passed a controversial new law 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troversial, 우리말로 하면 논란이 되는, 논란이 많은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은 that will now try juveniles as adults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때 try가 시험하다가 아니에요. 재판하다, 재판정에 세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성인으로서 재판정에 세우게 되는 법입니다. 만약에 if they are accused of committing brutal crimes, be accused of, 우리말로 하면 어떠한 혐의로 기소되다라는 얘기니까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commit crimes, 기소가 되는 경우에 말입니다. 예를 들면 like rape and murder, 강간이라든가 살인과 같은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말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이제 2012년에 발생한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한 명의 범인인 청소년이 딱 3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왜? 청소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인도 시민들이 분개한 거죠. 결국 그 이틀 만에 인도 의회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6세로 2년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키입니다. Drones are banned from the World Cup skiing 이라고 되어 있군요. 드론이란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인 비행기 혹은 항공기라고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데요. 이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 비행기가 소위 월드컵 스키 대회에서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스키도 월드컵이 있는가 보죠? After one nearly falls on a racer. 이때 one이라고 하는 것은 one drone nearly falls on이에요. 드론 한 대가 경쟁을 하는 경기에 참여한 선수에 거의 떨어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으로도 나와 있죠. 지금 내려오는데 바로 뒤에 떨어진 거예요. 제대로 맞았으면 정말 사고 날 뻔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소식이었죠. The International Ski Federation이라고 해서 국제 스키 연맹에서는 is banning camera drones from its World Cup races라고 되어 있군요. 무인 비행기인데 카메라가 달려있는 촬영을 위한 무인 비행기를 자신들이 개최하고 있는 월드컵 경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fter one of the flying objects. 이때 flying objects는 비행 물체인데 중요한 게 더죠. 더를 썼다라는 것은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가 알기 때문에 던데요. 여기서 카메라 드론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날아다니는 비행 물체에 해당하는 카메라 드론이 가운데 한 대가 crashed, 우리말로 하면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And nearly hit an Australian skier. Australian skier니까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스키 선수에게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During a slalom in Italy. 이탈리아에서 열린 슬랄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슬랄럼이라고 하는 말은 저도 사실 스키를 안 타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여기 활강 경기의 이름을 슬랄럼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전문가처럼 타는 선수들이죠.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엔 치명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드론은 지금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얼마 전에 상업용이라든가 아니면 레저용 드론은 무조건 등록하게 했고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미만 혹은 3억 원이나 되는 그러한 벌금형까지 물 수 있는 그런 범죄로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더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는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Fed raises key interest rate for first time in almost a decade. The widely anticipated announcement that the Federal Reserve would raise interest rates to a range between 0.25% and 0.5% signal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he central bank's stimulus program. Fed officials emphasized that they intended to raise rates gradually and only if economic growth continues. The Fed is trying to tiptoe between two kinds of danger. It wants to raise rates to improve its defenses against higher inflation. But if it moves too quickly, it risks undermining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The Fed cited strong job growth and a moderate but steady economic expansion as evidence that the economy was improving. The Fed's rate increase, effective on Thursday, is likely to have a modest impact on the broader economy. 오늘 더 뉴스 포커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중앙은행장인 옐런이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The widely anticipated announcemen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dely anticipated, 대체로 예상이 되었던 혹은 기대가 되었던 이번 발표, 즉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문장 중간에 양쪽에 하이픈이 들어가면 삽입구나 삽입절이라서 빼내도 전혀 문법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추가 정보를 넣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어떠한 발표냐면 that the Federal Reserve would raise interest rates to a range between 0.25% and 0.5% 이렇게 되어 있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발표 말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0.25%에서 0.5%대로 인상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 현재 이 금리 인상이 있기 전에 미국의 금리는 0%에서 0.25%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0%의 금리를 탈출하는 7년 만의 금리 인상이고 실제로 금리 인상 자체로는 2006년 중반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금리 인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signal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he central bank's stimulus program. stimulus program은 경제에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발표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위한 부양책의 종식을 시작하겠다. 즉 부양책을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왜 하냐면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가 좋아지다 보면 인플레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럴 때 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에 있는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가면서 인플레 압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되니까 금리를 낮추죠.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돈을 풀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아주 낮게 유지했다가 이제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Fed officials emphasize that.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은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요. They intended to raise rates gradually. 그렇군요. intended to. 의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금리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And only if economic growth continues. 그리고 그 경우는 언제냐? 바로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살죠. The Fed is trying to tiptoe between two kinds of dang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tiptoe,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살살 걷는 겁니다. between A and B니까 우리말로 하면 A와 B 사이에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라고 번역하시면 아주 좋은 표현이 되겠는데요.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은
두 종류의 위험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한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중간을 위험스럽게 조심조심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It wants to raise rates to improve its defenses against higher inflation. 그렇죠? higher inf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심화 혹은 물가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가 인상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일단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가 좋아질 때 인플레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때는 금리를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But if it moves too quickly, 중앙은행이 너무 빠르게 금리 인상이라는 행보를 하게 된다면 it risks undermining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undermine, 밑을 파는 거니까 근간을 무너뜨리다, 훼손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현재의 미국의 경제 회복세에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리면 오히려 경제가 둔화돼서 경제 회복세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 딜레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군요. The Fed cited strong job growth and a moderate but steady economic expansion as evidence.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cite이라고 하는 말은 이유라든가 예를 들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기선 cite A as B, 즉 A를 뭐뭐라고 하는 증거로 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strong job growth입니다. 즉 미국의 중앙은행은 지금 일자리 성장세가 견고하다는 것과 a moderate but steady예요. moderate는 적절한이라는 얘기죠. 크지 않습니다. 적당한,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 expansion, 확장이니까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장, 이 두 가지를 that the economy was improving,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로 들었습니다. The Fed's rate increase, which is effective on Thursday. 이럴 때 많이 오역하시죠. 이때 effective는 효과적인이 아닙니다. 이때는 발효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법이 발효되다 할 때 come into effect나 take effect를 썼기 때문에 이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목요일부터 효과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발효되게 되는데요. is likely to have a modest impact on the broader economy. 더 넓은 경제란 얘기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 modest, 그냥 소소한 영향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죠. 그러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Fed raises key interest rate for first time in almost a decade. The widely anticipated announcement that the Federal Reserve would raise interest rates to a range between 0.25% and 0.5% signals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he central bank's stimulus program. Fed officials emphasized that they intended to raise rates gradually and only if economic growth continues. The Fed is trying to tiptoe between two kinds of danger. It wants to raise rates to improve its defenses against higher inflation. But if it moves too quickly, it risks undermining the current economic recovery. The Fed cited strong job growth and a moderate but steady economic expansion as evidence that the economy was improving. The Fed's rate increase, effective on Thursday, is likely to have a modest impact on the broader economy. 인플레를 억제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그럴 때는 curb, contain, stem inflation이라고 해서 억제하다 3종 세트의 동사를 쓰시거나 keep inflation in check, keep something in check, 견제하다라는 얘기니까 인플레를 견제하다. 그리고 put a lid on inflation, 이때 lid, 뚜껑이죠. 인플레에 뚜껑을 씌워서 억제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세 종류의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함이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 경기를 부양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timulate, prop up, show up, boost the economy라고 쓰면 되겠고요. 경제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우리 EBS 영어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듣고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